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두산 전교과서 1. 자, 4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오줌통 이야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줌통 이야기 우리 교재 16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종류는 고전수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설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과 공부할 때 세 가지 준비물 기억나시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삼색 볼펜, 그리고 형광펜 준비가 다 되셨으면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모르는 것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메모해 두셨다가 꼭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오줌통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뭔가 오줌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변통이죠. 자, 관가에서는 큰 시장의 으슥한 곳에 오줌통을 두어 시장 사람들의 급한 때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비들은 거기에 오줌을 누는 것을 금하였다. 양반으로서 채통을 좀 지켜야 되는 거죠. 시장 근방에 있는 양반의 집에 변변하지 못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몰래 거기에 오줌을 누곤 하였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호통을 치며 못하게 했으나 아들은 들은 척도 않고 오히려 날마다 오줌을 누러갔다. 오줌통을 관리하는 이가 이를 보고 못하게 하려 했으나 그 아버지의 위세가 두려워 감히 그러지 못하였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 중 아들의 행동을 잘못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자, 결국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들을 꾸짖지 못했을 뿐이지 아들의 행동을 잘못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모두가 다 어땠다라는 거죠? 잘못으로 여기고 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이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쓰셔야 되겠죠? 자,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들을 꾸짖지 못했다는 거죠. 자, 전개 부분으로 가봅시다. 그런데도 아들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스스로 계책을 얻은 듯 여기며 오히려 사람들 중 감히 거기에 오줌을 누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그들을 비웃었다. 겁쟁이로구나. 저 사람은 어찌 저리 두려워하는가. 나는 날마다 오줌을 누지만 아무 탈이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자, 아주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이죠. 어느 날 아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꾸짖었다. 시장은 만인이 모여드는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 소리죠. 여러 눈이 모여있는데 너는 선비이면서도 공공연하게 대낮에 그곳에서 오줌을 누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단 말이냐.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훈계하신 거죠. 사람들이 너를 천하게 여기다가 미워함이 심해지면 너에게 화가 미칠 수도 있을 터인데 너는 무슨 이익이 있다고 계속 그런 짓을 하느냐?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서류법이죠. 처음에는 저 역시 선비가 시장에 오줌통에 오줌 누는 것을 보며 얼굴에 침을 뱉고 욕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줌을 참기 어려워 오줌통에 한번 누워보니 무척 편했습니다. 이제부터 오줌통에 오줌을 누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기에 오줌을 누면 사람들이 모두 떠들썩하게 비웃어대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웃는 이가 점점 줄어들었고 저를 말리는 이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보더라도 비난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줌을 눈다 해도 집안이나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비웃어댄다. 비웃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이가 없다. 이제는 하든 말든 무시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아들을 선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 잘 표시를 해 두시고요. 처음엔 비웃었는데 이제는 무시한다. 선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오줌을 눈다 해도 집안이나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 아버지의 꾸지람에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죠? 자, 아들의 대답을 듣고 아버지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슬프도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구나. 처음에 사람들이 모두 웃은 것은 너를 선비로 여겼던 것이니 비웃음 때문이라도 행동을 고치길 바라서였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인간의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 오줌통의 중심 내용이죠. 중심 소재죠. 자, 내용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던 아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훈계의 귀중함을 깨닫는 이야기다. 오줌통에 오줌 누는 아들의 태도, 시장 사람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계책을 얻은 듯 여긴다. 이거 어리석은 행동이죠. 아버지의 꾸짖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비웃지 않으므로 집안이나 체면을 상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아들의 태도는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당당하고 거만하다. 아주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죠. 아들에 대한 시장 사람들의 반응, 이거 펼쳐둬야 되겠죠. 아들을 선비로 여겨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길 바라서 비웃었지만 이제는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들을 무시하고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65쪽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웃는 이가 점점 줄어든 것도 이제 아버지의 말이죠. 그나마 너를 선비로 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곁에서 보고도 꾸짖는 이조차 없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남들이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개나 돼지가 길 한복판에서 오줌을 눈다 한들 사람들이 이를 드러내고 비웃는 일이 있더냐? 사람이 잘못하는데도 남들이 비웃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이다. 너무도 슬픈 일이 아니냐.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러다 하지 않건만 아버지께서만 그러다 하십니다. 나를 모르는 이가 공정하고 나와 가까운 이는 개인적인 정이 앞서는 법입니다. 공정한 이가 저를 그러다 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는 어찌 저를 나무라십니까? 자, 아주 그런데도 계속해서 말대답하고 있죠. 공정한 이가 그러다 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왜 나를 혼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은 공정함 때문에 너의 잘못을 보고도 너를 버려두고 상대하지 않으며 끝내 나무라지 않는 것이다. 왜?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참혹하지 않느냐. 나는 개인적인 정이 있기 때문에 너의 잘못을 보면 마음이 쓰라리고 머리가 아파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을 고칠까 바라는 것이니 자식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속마음이 슬프지 않느냐. 세상에 부모 없는 이에게는 훈계하는 이도 없는 법이니 내가 죽거든 내 말뜻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부분 밑줄치고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아들이 밖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들어 아시는 바가 없어 이렇게 나를 제지하신다라고 말하고 전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훈계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 후 아들이 또 시장통에 오줌통에 오줌을 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 뒤에서 바람이 일더니 무언가 머리를 세게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겨우 정신을 차린 아들은 자신을 때린 이에게 따졌다. 이거 한번 맥락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 아들은 나를 모르는 이는 공정하다. 나와 가까운 이는 개인적인 정이 앞선다. 공정한 이가 그러지 않다고 하니까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 가까운 사람 아버지는 정이 앞서서 그러다고 하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당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공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을 냉정하게 보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고칠 것을 바라고 훈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의 차이인데요. 사실 아버지의 생각이 맞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166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몽둥이로 맞은 나옵니다. 어느 놈이 감히 덤비느냐. 내가 여기에서 오줌을 누는 것이 거의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온 시장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놈이 감히 이러느냐. 그러자 몽둥이를 드니까 온 시장 사람들이 참고 있다가 이제야 겨우 분풀이를 하는데 내가 아직도 입을 놀리느냐라며 아들을 시장 거리 한복판에 묶어두고 사람들과 앞다투어 기와장과 자갈을 던졌다. 사람들이 어때요? 무관심해서 무릎 꿇었어요. 이제 분풀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죠. 아들은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고서 아버지의 훈계를 생각하며 슬피 울다 자신을 책망하기를 아버지 말씀이 꼭 맞았구나. 웃음 속에 칼날이 숨어있고 성냄 속에 진정한 가르침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비록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한들 다시 들을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후회한들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훈계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다 해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거 웃음 속에 칼날이 숨어있고 성냄 속에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제요. 훈계하는 말은 듣기에는 싫지만 그 안에 깨달음이 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 라는 뜻입니다. 하며 울음을 참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버지 관 앞에 이마를 조아리고 예전 버릇을 고치기로 맹세하였더니 마침내 착한 선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아들에 대한 시장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이었어요. 아버지의 위세가 두려워 참고 아들을 선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배를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죠. 아버지의 가르침. 시장 사람들의 태도는 웃음은 칼날이다. 아버지의 태도. 성냄은 가르침이다. 결국 이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성냄, 즉 성냄은 훈계를 가리키잖아요. 훈계를 가리키는데 그 안에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170쪽으로 가보시죠. 소단원 정리입니다. 자, 글의 종류는 설이라고 했는데요. 이 설은요, 지금의 수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격은 설득적이며 교훈적이고 비유적이며 우의적이다. 빗대서 표현한다라는 거죠. 제자는 시장, 거리, 오줌통의 오줌누는 아들의 행동이고요. 주제는 훈계하는 말 속에 진정한 가르침이 있다. 듣기 좋은 말보다 오히려 훈계하는 말에서 진정한 가르침이 있다는 교훈을 준다. 그래서 예화, 어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 있죠. 아들의 이야기, 오줌통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으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오줌통 이야기 했잖아요. 발단 부분에서 양반집 아들이 시장 사람들을 위한 오줌통에 오줌을 넣었고, 전개 부분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고 계속 잘못을 저지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이 분노를 참아온 시장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결말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음을 깨닫고 올바른 선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 글에 나타난 설의 구조, 먼저 예화가 먼저 나옵니다. 양반집에 변변하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고 시장의 오줌통에 계속 오줌을 누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시장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의견은 웃음 속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웃음 속에 칼날이 숨어있고 성냄 속에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있다라는 바로 주제가 드러나는 거죠. 설의 특징 잘 기억해 두실까요? 시험 잘 나오니까요. 오늘날의 수필에 가깝습니다. 한문 양식의 한 종류, 한문으로 쓰여진 거예요. 오늘날의 문학관례 중에 수필에 가깝고 비유나 우의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어떤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죠. 독자를 설득하거나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많고 일반적으로 예화나 의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화, 사실과 의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줌통 이야기 오늘 공부했는데요. 소단원 정리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어휘 정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질문할 것이 있다면 꼭 질문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평생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